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루증은 팔자일까요? 유전일까요? 이런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루증이 팔자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유전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고요. 자, 조루증을 발생하는 시기로 구분하면요, 1차성이 있고 2차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처음 첫 관계 할 때부터 조루 상태로 꾸준히 계속 지속되어 온 경우를 1차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전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나빠진 경우는 2차성 조루라고 합니다. 근데 임상에서 보면 이 1차성 조루가 전체 환자 중에 약 한 85% 이상 차지를 해요.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2차성은 뭐 한 15% 내외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처음부터 증상이 있어 왔고, 또 저희들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시기 전에 수술 치료라든가 또는 세로토닌 흡수를 억제해주는 이런 약물 치료도 이렇게 받아본다든지, 이렇게 사전에 조루 치료에 관련된 다양한 노력을 해보시고 오시는 경우가 거의 열의 여덟이에요.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시면 빠짐없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원장님, 진짜 조루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가요?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항상 이래왔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루증이 팔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진짜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뭐냐면, 조루증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리고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요거는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런 건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냐면, 조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 자극에 대해서 사정이라는 반응이 빨리 결정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사정이라는 반응이 빨리 결정되는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 빨라지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성자극을 내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신체가 너무 예민해져 있거나 과민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정기관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 신체의 일부가 민감해지면 당연히 사정이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받아들인 자극을 최종적으로는 뇌에서 이 자극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사정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자극에 대한 인지 반응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한 성적 자극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과장 해석해서 사정할 상황이 아닌데 사정을 결정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요약을 하자면, 우리 사정이 빨리 결정된 이유는 몸뚱아리 자체가 민감하거나 아니면 자극을 받아들인 자극을 잘못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사정이 빨리 결정되는 건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빠졌다는 거죠. 자, 원래부터 처음부터 너는 10초짜리야, 또 너는 10분짜리야, 이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을 때는요, 누구라도 성관계를 충분히 원만하게 가능할 정도의 조건으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신체의 변화거나 아니면 어떤 자극을 이해하는 그 인지 과정의 변화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신체적인 문제는 우리가 처음 성관계를 보통 갖는 경우가 20대를 넘었거나 또는 좀 늦은 분들은 30대 초반 넘어서 성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 20년 내지 30년 정도의 공백 기간 동안 사정에 관여하는 사정기관의 어느 특정한 부분이 너무 예민해져 있거나 과민해져 있을 개연성들이 높다는 겁니다. 어떤 염증성 변화가 발생하거나 부어버린다거나 딱딱해진다거나 하는 이런 변화가 발생한 상태에서 첫 관계를 맞게 되고, 또 첫 관계에서 실패가 있게 되고, 또 실패들이 계속 지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아,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나 봐. 나는 혹시 팔자인 것 같아. 나는 유전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낙인을 찍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예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나빠진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지 문제는요, 우리가 사춘기 때 사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 몽정을 통해서건 자위를 배워서 자위를 했든지 간에
사정을 알게 되고 이 사정을 할 때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아주 기분 좋은 보상이 있는 걸 알게 되고 이 오르가즘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성적 자극에 탐닉을 하게 됩니다. 야한 동영상, 소설, 만화책, 사진 등에 탐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자극들을 끊임없이 뇌에서 상상하고 재구성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흥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죠. 발길한 형태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여건만 갖춰지면 자극을 줘서 사정까지 유발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정한 성적 자극이 이게 성적인 흥분 또 이렇게 오르가즘을 유발하고 또 사정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기억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보내는 어떤 성적인 표현들만 봐도 벌써 야릇한 오르가즘 같은 기분을 벌써 내가 갖게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정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결정이 돼 버리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학습을 통해서 사춘기 때 어떤 특정한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 학습이 반복되면서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을 기반으로 이제 어른이 돼서는 여성의 어떤 일정한 성적 자극에 대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결정된 태로 내가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아 나는 원래 그런가 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신체적인 문제나 이렇게 인지에 대한 문제 모두가 다 후천적으로 2차적으로 내가 이제 바뀐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요거는 반드시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신체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정에 관여하는 기관들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전립선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사정기관인데요. 이 전립선하고 뇌가 이제 서로 상호 주고받기를 하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요건 때문에 염증성 변화나 예민해졌거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서 충분히 가라앉힐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잘못된 학습을 통해서 실제하지 않은 자극을 실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사정을 결정하는 이런 문제들도 재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재학습하는 과정을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학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유를 드리기를 우리 조루를 치료하는 것들은 마치 우리가 운동을 배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영을 배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팔다리는 멀쩡해야 돼요. 근데 팔다리가 내가 질병이 있어서 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비 등에 대한 부분들은 의학적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의사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의 마비가 해결이 돼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수영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코치님을 모셔다가 팔젓기, 다리차기, 호흡하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렇게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수영을 바로 할 수 있느냐? 막상 수영장에 가면 여전히 물 먹습니다. 여전히 허부적거리고 있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기억에 의존해서 우리 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바꿔주려면 우리가 연습이라는 게 필요해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동작이나 행위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기간의 연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억을 만들게 되면 이 과정에서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운동 능력이 되게 빠른 사람은 6개월 만에도 어떤 수영 능력을 획득할 수도 있고 또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같은 수영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1년 또는 2년 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수영을 할 수 있고 누구는 수영할 수 없고가 결정된 게 아니고 내가 수영장을 열심히만 다닌다면 꾸준히만 노력한다 그러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수영 능력을 획득하고 배워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지 반응의 결과로서 사정이 빨리 결정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인지 학습을 하는 과정에 개인차가 있을지언정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성적 자극을 내가 객관성 있게 받아들이고 필요 없이 흥분하는 요소를 내가 학습을 재학습을 통해서 완만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내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운동을 배워서 학습된 부분들이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체적인 교정과 인지과정을 교정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학습을 거친다면 그 능력치가 변함없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교정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없는 걸 찾아주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회복하고 교정해 나가는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루증은 진짜 치료가 안 돼. 그리고 팔자였나 봐.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잘못된 판단이고 누구라도 예외 없이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해낼 수 있는 질환인 점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